이재명 대표의 살인 미수 직후 물청소 경찰 증거인멸 아니다 반박을 했습니다. 내용이 코미디예요. 자, 민주당이 지적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자,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흉기를 휘두른 범행 현장을 곧바로 물청소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를 수거하는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 필요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인 부산 강서경찰서장 판단하에 현장을 정리한 것이지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강서경찰서장 탓을 합니다. 이 정권의 특징은요, 책임져야 될 일은 아랫사람에게 전부 다 전가해버린다는 거죠. 부산경찰청장이 강서경찰서장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또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중대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의 핏자국을 지운다.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강서경찰서장이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해버리죠. 와이셔츠 확보도 늦었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이 범행 당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다음날 3일 발부받았지만 와이셔츠 소재를 찾지 못해 부산대병원과 민주당 관계자에게 계속 확인하던 중이었다. 4일 오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재차 영장을 받아 다음날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민주당 관계자에게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대요. 자랑이냐? 자랑이야? 경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헤매고 있다가 민주당 관계자가 야!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로 넘어가 있는데 경찰 니네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부랴부랴 영장 쳐가지고 와이셔츠 확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민주당 관계자가 폐기물 업체한테 이거 이재명 대표의 중요한 증거물이니까 와이셔츠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그거를 수거해 간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초동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어디 갔는지 몰랐고 민주당 관계자가 폐기물 업체에 와이셔츠가 가 있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맞아? 나 등신이요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은 등신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아는데 경찰은 몰랐어요.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 뭐하는 짓입니까? 경찰들 진짜 얼마나 쪽팔릴까. 실제 여러분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경찰의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아무 잘못 없어. 민주당 관계자한테 사실을 전해 들었어. 그래서 영장 쳐서 갖고 왔잖아. 뭐가 잘못이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래놓고 헬기 타고 간 게 특혜다 뭐다 이지랄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다수의 경찰들은 지금 진짜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의 개가 돼 있는 경찰 간부들 얘네들을 가지고 경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된다. 경찰한테 자신감도 좀 북돋아주고 싸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야지 돼요. 윗선에서 계속 오더가 떨어지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선 경찰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경찰이 혈흔이 묻은 이 대표 와이셔츠를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폐기 직전 단계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김지호 민주당 정무조정 부실장이 경찰이 이 대표의 와이셔츠와 속옷을 초동수사로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아니다. 부산대병원의 탐문수사를 제대로 못해 와이셔츠와 속옷이 의료 폐기물로 폐기됐고 의료 폐기물 업체에 이송된 것도 몰랐다.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 김지호 부실장이요. 이 양반이 부산대병원, 의료물 폐기 업체, 환경부 등에 직접 문의를 해서 셔츠가 이송된 상태, 수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알려줬어. 그냥 가져갈 수 없다. 법으로 의료 폐기물 업체에서 의료 폐기물은 개봉할 수 없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 양반이 그냥 수거해 갔을 거란 말이에요. 경찰은 아무것도 몰랐잖아. 아니 민간인이 다 알아봐서 알게 된 건 경찰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거를 자랑처럼 브리핑을 해. 아이고 이거는 처음부터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윗선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원래 경찰이 하는 프로세스대로라면 이렇게 일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경찰이 등신입니까? 살인 미수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 경찰은 사건을
프로세스대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프로세스가 다 망가져 있잖아. 이건 윗선에서 오더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경찰들 아무나한테 물어보세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경찰이 있는가? 없어. 이거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경찰이 사건 은폐를 위해 신상 비공개했다는 주장도 부인합니다. 자,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이제 해당되죠. 중대한 피해 발생, 해당되죠.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충족, 해당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충족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유사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밝히는 건 중요하죠.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게 충족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쪽팔려? 모든 게 부합하잖아요. 범행 수단이 잔인했죠. 목으로 직접 찌르고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와이셔츠 깃이 아니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냥 천운이었을 뿐이잖아요. 공공의 이익 충족? 그거 유튜브를 보고 월간조선을 보고 조중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신상이 다 공개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이 모든 것에 부합하고 있는데 이걸 다 말합니다. 그래놓고 이번 사건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뭐야? 안 쪽팔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신상 공개하는 거 다시 들여다봐달라 거부했어요. 경찰이. 거부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건은 축소해야 돼. 이재명이 죽을 뻔한 이 일은 없던 일로 만들어야 돼. 빨리 다른 걸로 덮어야 돼. 경찰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아니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고 봉고차에서 생수를 꺼냅니다. 갑자기 이거 이제 형사 기동대 차량이에요. 봉고차에서 생수를 꺼내요. 생수. 마시는 물. 자, 핏자국을 우산으로 가려놨습니다. 폴리스 라인조차도 없죠. 여기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사람 다 경찰들입니다. 자, 경찰이 양동이에다가 바켓스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들고 옵니다.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거든요. 순찰차에 물 넣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여기 막 생수병이 굴러다녀요. 얼마나 급하면 먹는 물을 뿌려가면서 핏자국을 지워야 되냐고요. 이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드를 또 겁나게 쳐요. 자,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인데요. 경찰로서는 이미 저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 현장을 더 보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뭔 소리야? 지금 그냥 체포했는데 현행범 체포했고 구속은 며칠 뒤에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하지도 않았어요. 조선일보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에요. 이게 조선일보예요. 이걸 실드를 칩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인간이야? 언론이야? 뭐야? 악마야? 상식선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지? 제가 기리의 김대중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김대중이 무서워. 이 군사 독재 권력자들이 김대중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에게 계속 악마화 프레임을 걸고 빨갱이 프레임을 걸고 내란 선동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김대중이 다시 부활할까봐 어떻게든 짓밟아요. 지금 이재명의 모습과 그 당시에 김대중의 모습은 닮아 있습니다. 진짜 이 언론이라는 놈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해서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사건 당일날 어떻게 구속영장을 칩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뻔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이런 거짓말을 막 해대느냐. 자, 우철문입니다. 부산경찰청장이에요. 자, 이 사람 얼굴 기억해 두십시오. 이 사람 나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권력에 개가 되어 있는 인간.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질러댑니다. 경찰의 자존심 이딴 거 없어요. 그냥 질러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김석기 누굽니까 지금 20대 21대 국회의원이에요. 김석기가 뭐하던 인간이에요. 용산 참사 강제 철거로 진압을 하려고 하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책임자가 김석기입니다. 강경 과잉 진압 지시를 내린 게 김석기예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도 받습니다. 재판도 받는데 결국 무혐의. 그리고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용산 재개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경찰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도 무혐의 처분해요. 여기에 검찰도 같은 편이죠.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 정병두 1차장. 이 정병두라는 사람은요, MB 시절에 대통령 인수위에까지 들어간 인간입니다. 그리고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는 김석기 같은 사람을 무혐의 처분해줘요. 경찰 전체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고 김 내정자의 다른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 자,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춤을 춰주니 책임도 안 지게 해주고 승승장구하게 국회의원도 배지도 달아주고 이런 선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도 하는 거예요. 쪽팔림은 잠깐이지만 자리는 영원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하지만 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더 승진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다. 권력의 개가 될 수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선례가 있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산을 못한 역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용판 국회의원이에요. 김용판이 뭐 했죠? 국정원 댓글 조작 수사 무마 기억나시죠? 셀프 감금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을 하고 있다. 정보를 확인하고 쳐들어갔어 민주당에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민주당이 무단 침입으로 고발당합니다. 니들이 왜 무단 침입했어? 프레임 전환 언론이 그걸 또 막 실어줘요.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무슨 댓글 달았냐? 전라디언이 어쩌고 저쩌고 일베랑 똑같은 말을 쓰면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김용판이 당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결과를 조작 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 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정치 관련 댓글 작업 증거를 확인했어요. 경찰에서 확인을 합니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박근혜한테 붙어버립니다. 자존심 다 팽개치고 경찰의 자존심 따위는 다 버리고 자기 한 명의 출세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이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30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 방식, 베스트 게시물 선정 방법 등이 적힌 메모장 문서 파일을 발견해요. 분석팀은 이를 토대로 이틀간 철야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는 활동 내역 상당 부분을 파악하게 돼요. 분석팀이 삭제된 첫 아이디와 닉네임을 찾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 한 분석관은 닉네임이 나왔다. 고기 사달라며 박수를 쳤고 다른 분석관은 노다지를 찾았다고 흥분했다. 분석관들은 국정원이 책임이 있다. 수사팀에 알려주자. 자, 게임 끝났다. 국정원 댓글 조작 우리가 다 찾아냈다. 경찰이 해냈다. 증거를 다 찾았어요. 그런데 묵살됩니다. 김용판이 분석팀 첫 보고를 받고 G라인 간부들을 부릅니다. 수서경찰서의 분석 결과물을 일절 넘겨주지 말고 분석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도 말라. 여러 차례 지시를 해요. 분석팀 보고서는 컴퓨터 기록이 남지 않도록 펜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분석팀은 100여 쪽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김용판 지시로 모두 파기합니다. 자료를 파기하던 분석가는 누가 보면 나라를 구하는 줄 알 것 같다고 자조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경찰청장이 김용판이었어요. 서울청 채무수사부장이 허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계획을 세우고 분석팀은 혐의 없음 결론을 도출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요. 자, 수서경찰서는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분석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정상적인 수사 공보를 빙자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 발표라고 결론을 지어요. 범행 내용만 보면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은 불구속했으니 김용판도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요. 무죄가 확정됩니다. 2015년이 언제야?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서 국정원이 댓글 조작한 거를 수사를 무마해줬잖아. 그러니까 무죄까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경찰 전체의 자존심은 다 내팽개치고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개가 된 다음에 입신하는 거죠. 이런 선례가 있잖아요. 특히나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이놈들한테는 자존심 버리고 개가 돼주면 챙겨준다는 선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철문이라는 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이 나중에 어디를 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선례가 있습니다. 자, 저렇게 경찰청장일 때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권력의 오더를 받아서 개처럼 충성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주의에게 해악을 끼친 인간들이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여전히 청산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나라다. 지금 일선 경찰들이 보기에 부산경찰청장의 저 해명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는 잘못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폐한 적도 없다. 축소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정권 바뀌어서 특검 가고 윗선의 지시를 받았던 안 받았던 이 사건의 수사 축소 지시한 최소한 부산경찰청장은 감옥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패가망신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윗선의 부당한 지시에 대응을 하지. 위에서 권력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었어, 공무원한테 부당한 지시가 내려와, 내가 이걸 들어주면 패가망신한다, 이걸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런 개 같은 인간들이 안 나오지. 제발 좀 죄 지으면 벌 받는 세상 좀 만들자고요.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을 위해서 일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 인생 복구 불가능해진다, 이런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존심만 살짝 내려놓고 권력의 개가 됐더니 김석기처럼, 김용판처럼 출세하는데요.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럼 민주정권에서는 경찰들이 왜 권력의 말을 잘 듣지 않느냐, 쉴드 같은 거 잘 안 쳐주느냐? 안 챙겨주거든요. 여기 민주정부는 안 챙겨주니까. 민주진영 정권에 불리한 일이 터졌어, 경찰이 은폐합니까? 안 해. 은폐한다고 해서 챙겨줍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꼬리 자르잖아. 우리는 멀리 하잖아요. 앞장서서 막 싸워. 정봉주 의원 보십시오. MB랑 막 싸웠어. 실형 선고 받으니까 어떡해요? 버려. 멀리해. 똥물 튈까봐. 근데 얘네들은 나쁜 쪽으로 의리가 있다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개가 돼주겠습니다 하면, 그래, 개가 되라. 그 대신에 챙겨는 줄게. 챙겨주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인간이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 미성년자들한테 술 팝니까? 요즘에 안 팔아요. 옛날에는 많이 팔았어. 옛날에는 왜 팔았고 지금은 왜 안 팝니까? 옛날에는 미성년자 팔다가 걸려도 페널티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최소한 한 달 영업정지예요. 미성년자들한테 술 팔아봐 얼마 남는다고. 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없는 이득보다 잃는 게 훨씬 크면 안 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권력의 개가 돼서 부당한 지시에 따르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진짜 복구 불가의 패가망신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윗선에서 이런 지시 있으면 들이받지. 나만 죽으라고?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안 만들어. 자, 대한민국은 아무도 잘 안 훔쳐간다고 다들 난리예요. 외국인들을 보면 커피숍에서 가방 올려놓고 막 나가. 이상하게 생각해요. 시민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CCTV가 너무 많아요. 이걸 내가 갖고 가봐야 걸리는 건 거의 확정이고 얻는 건 얼마 없고, 그런 마음들이 오랫동안 작동을 하면서 이제는 남의 거에 크게 욕심을 안 내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착하면 자전거는 왜 이렇게 없어져? 인간은 똑같아. 비슷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CCTV의 천국이거든. 뭐 하나 집어가면요, 100% 잡혀요. 잡힙니다. 잡힐 걸 뻔히 아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욕심을 내? 이게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의식도 올라가고 남의 물건에 굳이 탐내지 않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거잖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돼요. 위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걸 거부하고 밝혔을 때는 엄청난 이득이 오고, 그거를 따라갔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오면 안 해.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지금 부산경찰청이 권력의 개가 돼서 헛소리를 찍찍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나한테 올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답니다. 이런 짓을 해서 나한테 올 이득보다 면요, 이런 짓 안 해요. 만들면 됩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청산의 역사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는 김용판, 김석기 같은 인간들이 출세하는 그런 세상을 끝내야 되겠죠. 내부 고발자는 무조건 승진시키고, 내부 고발 당한 사람은 완전 패가망신시키고, 이렇게 법을 바꿔놔야지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제도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양심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부산경찰청이 권력의 개가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챙겨주는 그 뽀찌가 너무 따뜻해. 그거 콩콩을 얻어먹으려고 하는 짓 아니냐. 없앨 수 있어요. 공무원 사회의 이런 부조리만 없앨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요, 대한민국 진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보수와 진보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야만의 정권이 들어서지는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